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수익으로 혼쭐 내드리는 도주 선생 이재선입니다. 자, 여러분 벌써 5월이 왔습니다. 이제 분명히 한 달 전까지만 해도 4월인데 눈도 내리고 이렇게 날씨가 좀 오락가락했는데 이제는 완벽하게 봄인 것 같습니다. 낮만 되면은 저는 이제 더위를 많이 타서 그런지 땀도 나고 굉장히 덥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더위가 찾아온 만큼 지금 따스하게 여러분들 계좌도 이렇게 피어 올라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 신대가 방송에 6개월 동안 이제 출연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포트폴리오를 꾸준히 꾸려왔는데요. 이 꾸려왔던 이 포트폴리오 오늘 한번 점검을 해보고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을 하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목표하는 내년까지 10배거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도 끝까지 제가 포트폴리오 완성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슬기로운 실적주 매매다라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관세 얘기가 너무나도 팽배하게 돌다 보니까 또 정치적 불확실성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실적주를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난번엔 잘 나왔는데 관세 때문에 앞으로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요. 이런 부분은 글로벌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만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크게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고 좋은 섹터 그리고 그 섹터에서 최고의 종목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만 잘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글로벌 시장부터 간단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다우지수입니다. 미국에서 지금 시작된 관세 전쟁이죠. 자, 트럼프가 원하는 게 뭡니까? 본인이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해서 그 상대방 국가에서 우리가 수출 쪽으로 해서 좀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우리한테도 뭔가를 달라라고 트럼프가 얘기를 하는 거죠. 미국이 이득을 볼 수 있는 무언가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가 이제 알고 있죠. 그래서 협상을 위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거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트럼프는 계속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압박하고 심지어 잘라버리겠습니다라고 얘기까지도 하면서 정말로 자존심이 구겨질 정도로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연준은 대통령과는 사실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압박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임기도 얼마 안 남고 해서 끝까지 본인의 뚝심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뭔가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이든 아니면 경기 침체의 조짐이든 보인다라고 해서 바로바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막다른 골목까지 가면은 그 골목에서 유턴을 합니다. 좌회전 우회전 이렇게 반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응이 느린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뚝심 있는 사람이고 본인이 가는 길에 그냥 지독하게 묵묵히 가는 이런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돼요. 금리 인하를 트럼프가 원하지만 본인들은 1차 목표는 뭐다? 인플레이션을 안정화시키는 거다. 물가 안정이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고용지표가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GDP나 이런 안 좋은 부분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미국이 잘 버티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버틸만 하다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뚝심 있게 가고 있다. 그래서 다우지수 최근에 이중바닥성 움직임으로 트럼프 리스크 우리나라보다 더 강하게 내려온 것 같은데요. 내려온 다음에 이제 반등이 살짝 시작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중바닥성 움직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 바닥 짚고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숨고르기 중이다. 나스닥은 어떻습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나스닥 또한 이중바닥성 움직임 만들고 17,500포인트 안쪽으로 올라와 있다라는 겁니다. 2만 포인트 쪽에서 저항받고 있다가 저항 돌파 못하니까 급락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거고 그 핑계는 관세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관세를 본인이 부과하고 있는데 본인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아요. 수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도 없는 것 같고 왜냐하면은 그 0.1% 단위로도 국가별로 천문학적인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데 1%가 계속 본인이 발표하는 것과 서명되는 게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보이죠. 본인도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모르는 지금 관세인데 목적이 관세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를 부과하던 상대방한테 공포심을 심어주고 협상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거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계속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럽은 어때요? 유럽은 날아갑니다. 관세 때문에 살짝 밀리긴 했지만 이미 다 복구가 되어 있습니다. 유럽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랑 광물협정 맺고 그리고 뭐 전승절 기념으로 해서 이제 러시아에서 3일 휴전을 통보를 했죠. 이건 협의가 아니에요. 러시아에서 통보를 하는 겁니다. 우리 3일 동안 휴전하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전승절 휴전, 이 3일 휴전 같은 경우는 실제적인 이 휴전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본인들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진짜로 완벽하게 이제 어느 정도 쉬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휴전 혹은 종전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 원하는 게 달라서 그러지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그냥 이제 사실 땅 따먹기 아닙니까 전쟁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에다 땅을 조금 떼어주고 그리고 나서 마무리하자 이 정도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해줬으니까 광물협정을 통해서 미국한테 이제 히토류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을 좀 공급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중국의 히토류 제재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 대안은 아니고요. 일부를 충당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은 어때요? 트럼프하고 가장 직접적으로 대립을 하는 게 중국이다. 그래서 나머지는 트럼프가 사실 미국이 이득을 보기 위해서 핑계댄 거지 어떻게 보면 국제 깡패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강하게 나가고 있는데요. 핑계댄 거지 사실 진짜 타겟은 중국이었다라는 거죠. 대신 우방국이 괴롭히는 이런 좀 안 좋은 행실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위스에서 주말에 첫 협상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뭐 시작부터 잘 된다라기보다는 서로 간의 입장 차이를 좀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맞춰갈 수 있느냐 아니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겠느냐를 보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은 그동안 트럼프가 없는 4년 동안 준비를 너무 잘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격은 당연히 있죠. 모든 국가가 다 타격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보다 중국이 대응을 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가가 보여주죠. 관세대로 맞은 다음에 결국엔 다시 올라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서로 간에 지금 이렇게 맹목적인 뭐 세 자릿수 관세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관세 낮추는 게 당연한 거고 이거를 서로 원치 않는다라는 거는 이미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확인이 돼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걸리느냐 차이인데 과거를 돌아보면요. 트럼프 일기 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대두라던가 이런 옥수수라던가 이 미국의 농산물을 대거 이 중국에 수출하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중국이 어느 정도는 좀 받아주는 역할을 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까지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뭐 국채 이슈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중국이 뭐 히토류랑 많은 것들을 준비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기업 길들이기하고 소비가 좀 위축되더라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내부부터 단속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미국이 트럼프가 이제 집권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작년 10월부터 해서는 한알령 해제부터 시작해서 주변국에다가 호주하고도 과거에 싸웠었는데 그 부분을 화해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주변국에도 손을 내밀고 있다. 과거에 중국이 고립되어서 리스크가 좀 컸던 트럼프 일기 때와는 다르게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중국이 미국을 고립시키려고 하는 전략을 펼친다라는 겁니다. 물론 미국이 그렇다고 트럼프가 저렇게까지 막무가내로 나온다라고 해도 고립될 정도는 아니지만 일기 때보다는 중국이 지혜롭게 헤쳐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증시라는 거. 자, 일본은 어떻습니까? 금리 정책이 지금 엇박자 났죠. 유동성 공급한다고 계속 금리 낮추고 있다가 남들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금리를 올렸었는데 그때까지도 마이너스 금리였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고 금리를 이렇게 또 유동성을 회수했더니 경기 침체 우려가 있네 하고 다시 금리를 낮추고 있는 상황이 지금인 겁니다. 작년 9월부터인데 그때부터 해서 일본은 어떻게 해요? 거꾸로 정책을 펼쳐서 엔캐리 트레이드 위험이 있었고 그리고 일부는 이제 자금이 흘러나오면서 작년 8월에 급락이 나왔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회복이 되고 있는데 지금 뭐예요?
트럼프 관세 때문에 또 힘들어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이나 뭐 인도나 뭐 이런 국가들, 베트남이나 이런 국가들은 좀 우선적으로 협상을 하면서 빠르게 이제 협상을 맺고 이제 미국하고 관계를 이제 끝낼 가능성이 높다. 이 관세 전쟁을 빠르게 끝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빠르게 지금 17,000포인트까지는 올라와 주는 모습. 지금 협상이 됐다라고 하면 이 안으로 들어올 거고 지연된다라고 하면 또 이렇게 밑에서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자, 미국부터 시작해서 유럽이랑 중국이랑 일본 다 다녀왔습니다. 그럼 결국은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나라 증시로 와야 된다. 우리 한국인들은 한국 증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다 훑어보고 나서 우리나라의 증시에 접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증시는 어때요? 밀린 다음에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나서 기존 박스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2,500포인트에서 2,650포인트 말이죠. 이 상태였는데 이탈했다가 제가 이 구간은 어차피 해소되는 구간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했는데 2,500포인트도 생각보다 빠르게 거의 V자 반등으로 올라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멋있게 올라왔죠. 그리고 이 박스권 안으로 회귀했다라는 거. 쉰다 하더라도 중간에 조정이 한번 나온다 하더라도 빠르게 올랐으니까 쉴 수 있겠죠. 그런다 하더라도 2,500 흔들기 정도 하고 다시 한번 이 박스권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예 바닥이었던 4월 초 딱 한 달 전 구간에도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봄 정도 되면은 고점 돌파를 다시 한번 시도할 것이고 돌파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라고 이 바닥에서부터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더 내려가지 않을까 고민을 하셨겠지만 지금은 어때요? 조금만 올라가면은 이제 고점이죠. 돌파 시도한다라는 건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돌파가 되느냐 아니면 조금 더 박스권에 있느냐 차이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봄에 돌파를 해놔야 여름에 휴가를 갔다 와도 우리나라 증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까지도 다 계산을 해서 돌파 가능성을 좀 본다라고 말씀드렸던 거니까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조기자선이 임박하면서 이 정책 관련주나 이런 부분들 계속 순환하면서 움직이는 거 보이실 거예요. 어닝 시즌이라서 코스피랑 코스닥에 어닝에 관련된 실적에 관련된 종목들 움직이고 그리고 사회적 현상을 보시라고 했습니다. 정책에 관련된 부분들은요.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 혹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발전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이나 인구 고령화 같은 경우가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 성장 같은 경우는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죠.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쪽이 계속 정책이 나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어렵게 꼬아가지고 생각하려고 하니까 주식이 힘든 겁니다. 가장 눈에 보이는 것들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편안한 증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물론 변동성은 있었지만 이 변동성은 작년에 아래로만 가던 변동성에 비하면은 올해는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도 좋고 지금 고점 돌파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준비가 잘 된 한국 증시다라는 것까지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오늘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슬기로운 실적주 매매 그리고 슬기로운 여러분들의 정책주 매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오늘의 포트폴리오도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고 여러분들이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자, 오늘 시장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느껴지실 겁니다. 정책주,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책주 쪽에 자금이 쏠리고 있다라는 거. 그런데 지금 쏠린 게 아니라 사실 작년
말부터 계속 쏠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정책주 그동안 매매를 못 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덜 오른 섹터들이나 휴식을 취하고 있는 이런 섹터들을 보시면은 충분히 기대감 있고 가능성 있다라는 거. 뭐 한 달이 아니라 당선되고 나서도 정말로 사회적 현상이고 우리나라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면은 진짜로 투자를 하게 될 것이고 추경도 지금 점점 더 확대가 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굉장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sek터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실적주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거죠. 관세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상승하고 그 관세가 부과된 다음에 2분기부터는 안 좋아지는 섹터가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우려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분기부터 걱정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그 걱정이 되는 구간에도 걱정 안 하고도 실적이 올라갈 만한 수주 잔고가 이만큼 쌓여있는 이런 섹터도 좋고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매매할 수 있는 섹터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각자 뭐 나는 기계를 좋아합니다. 나는 자동차를 좋아합니다. 나는 뭐 미용을 좋아합니다. 바이오를 좋아합니다. 다 관심사가 있단 말이에요. 건강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 내 관심사 쪽에서만 체크를 하시면은 알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섹터별로 여러분들한테 계속 알려드리고 교육을 해드리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수익률을 뭐 2배 이상 갈 수 있는 종목들을 계속 쌓아서 2배, 4배, 그리고 6배, 8배, 10배 이렇게 단계별로 쌓아가야지 10배를 가지 한 번에 종목을 매수해서 10배 가는 걸 가려고 하면은 그건 너무 힘들다, 쉽지 않다. 그리고 10배 갈 종목이어도 여러분들이 그 기간을 못 기다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갈 수 있는 종목들 오늘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주도주, 그리고 정책주, 그리고 낙폭과대주, 개별주 이렇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 중에 주도주 섹터는 보통 실적이 대부분 뒷받침이 되는 섹터들입니다. 실적이 지금 좋은 섹터들이 많고요. 정책주 같은 경우는 성장주나 아니면은 이제 말씀드렸던 사회적 현상에 대한 것들이 많다. 그리고 낙폭과대주는 뭐예요? 기존에 작년까지 안 좋았다가 이제 올해 하반기나 내년에 좋아지는 섹터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을 겁니다. 혹은 작년에 좋았다가 지금 휴식 구간을 갖는 섹터들이 포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고 개별주는 그냥 개별 이슈가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바이오주나 이런 쪽이 뭐 가장 대표적인 섹터가 된다는 거 체크하시면 돼요.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 안에서만 대장주로 포트폴리오를 꾸린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는 게 너무나도 쉬운 시장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해왔었잖아요.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미리미리 말씀드렸죠. 바닥권에 있을 때부터 많이 오르기 전에 급등 전에 매수 포착을 해서 그 구간에서 싸게 살 거냐 아니면은 출발 단계를 확인하고 수급 들어오는 걸 보고 좀 빠르게 움직였을 때 살 거냐 이것만 여러분들이 성향에 맞게 구분하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뭐가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두 가지는 성향이 다른 겁니다. 나는 쌀 때 모아갈래. 대신 오래 기다릴 수 있어. 나는 기다리는 거 싫어. 나는 성격이 굉장히 급해. 그래서 다 빠르게 수익이 났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조금 비싸더라도 첫 번째 수급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가는 게 혹은 이 저항을 돌파하는 걸 확인하고 가는 게 맞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포착을 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신대가 시간에 교육을 받고 트레이딩하는 과정을 배우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11월부터 볼게요. 작년 구분 먼저 한번 해보고 그리고 포트폴리오 절반 그리고 올해 여러분들이 받으신 것들 일부 보면서 포트폴리오를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루닛입니다. 11월 4일이었죠. 이때가 어떤 시기예요? 지금 관세 때문에 어지럽듯이 작년 11월 4일은 미국 대선 바로 직전이에요. 대선 주간 초입입니다. 그런데 그 월요일날 여러분들께 여러분 루닛을 보세요. 루닛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의료 AI 쪽이 굉장히 핫하게 떠오를 겁니다. 2025년 되면은 이 분야가 핫하게 떠오르고 루닛과 뷰노를 필두로 해서 우리나라 의료 AI 기업들이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면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한다라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매수하려면은 늦을 수가 있습니다. 실적이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 될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폭발적으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데 텐베거 종목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보셔야 여러분들이 최소 2배, 3배 그리고 좀 멀게 보면은 뭐 4, 5배까지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서 장기로 봤을 때 뭐 텐베거를 가는 거다라고 설명드렸던 종목입니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종목을 원래 2번 소개해드렸었죠. 11월 4일 되기 전에도 10월 중순에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면서 여러분 4만 원 아래로 내려가면은 싸게 모아가고 싶으신 분들 제가 2가지라고 했죠. 나는 최대한 싸게 사고 싶어요. 시간이 좀 걸려도 돼요. 하시는 분들은 음봉 나올 때마다 모아가시면 된다. 밀릴 때마다 모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물량을 다 못 모았는데 4만 원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그 남은 물량은 4만 원 돌파할 때 사면 됩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11월 4일 날 왜 2번째로 말씀드렸냐면은 그 회복되는 날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4만 원 회복 시도하니까 지금부터 보시면 됩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아주 쉽게 100%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121.99%. 굉장히 빠르게 수익이 났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제가 교육방 지금 QR코드 찍고 다 들어와 계실 텐데요. 거기 보면 이 교육 자료랑 다 올라가 있습니다. 보면서 하시면 여러분들 이해가 빠를 거예요. 그리고 그 M밴드에 올려드린 내용들이 다 있어요. 루닉 검색하시면 제가 뭐라고 했냐. 여러분 거래대금이 안 터졌죠. 거래대금이 그냥 밋밋하잖아요. 돌파할 때는 거래대금이 이렇게 솟아 있어야 되는데 거래대금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위에 올라는 가 있지만 이거는 거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날이라도 이렇게 거래대금을 실으면서 단계별로 올라가든지 하지 않으면은 이건 안착이 안 됩니다. 이탈할 겁니다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거래대금이 늘지 않으면 여기서 분할 매도하는 게 맞다고 보고 8만 원 유지 안 되면 그건 전량 매도해야 된다. 잘못하면은 이렇게 6만 원 구간 다시 내려오고 흔들기 나온다라고도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어때요? 이렇게 내려서 5만 원대에 위치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돼요. 충분히 휴식을 취했고 이제 또 움직일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올해 실적이 턴어라운드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보시는 거예요. 성장주이고 실적이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앞으로는 의료의 AI의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테마로 움직였지만 돈이 벌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테마를 넘어서서 산업화가 되는 겁니다. 그 산업화가 되어가는 초입에 있는 게 의료 AI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루닛부터 시작해서 제가 4종목 말씀드렸으니까 그 종목들 오셔가지고 다 확인하시면 되고요. 교육방에 제가 항상 올려드리니까 영상도 찍어서 올려드리고 하니까 같이 보시면 되고. 자, ABL바이오 뭐 비비 셔틀 요즘에 굉장히 뜨겁게 올라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작년 말에 다 교육을 받으셨어요. 예. 여러분들이 이 그래파DB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작년에 교육을 받고 분명히 제가 라이선스 아웃 기대감이 있습니다라고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규모 이제 계약들이 나오고 있고 글로벌 빅파마들이 지금도 연락이 쇄도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바닥에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때 쌀 때 매수해 놓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ABL바이오가 사실 이 라이선스 아웃 얘기는 수년간 나왔던 얘기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장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제가 임박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 업계에서 지금 얘기가 계속 돌아가고 있고 실제로 연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이제 ABL바이오 정도 되는 기업, 리가켄바이오 정도 되는 뭐 이런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빅파마들이랑 계약을 하러 갑니다. 라이선스 아웃에 대해서 얘기를 하러 간단 말이에요. 그럼 연초에 분명히 1분기에서 2분기 사이에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설명드렸던 겁니다. 뭐 알트유전도 그렇고 플랫폼 기업들이 요즘에는 워낙 뭐 잘 나가니까 플랫폼과 이제 ADC 쪽을 많이 보시면 좋다라고 누누이 설명드렸던 게 그 이유입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나오고 있죠. 이 기업들마다 연쇄적으로 계속 라이선스 아웃이 그것도 과거처럼 작은 규모가 아니라 이제는 뭐 조 단위로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들이 많이 성장했다는 거를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성장하는 기업인데 고점 찍고 어떻게 됐습니까? 쭉 쉬고 있어요. 쭉 쉬고 있는데 심지어 3만 원까지 기존에 3만 원 회복되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이 구간은 흔들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밀릴 때마다 싸게 사시면 됩니다라고 여러분들 교육해 드린 거예요. 얼마나 편안합니까? 이렇게 편안한 교육을 받고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지셨다라고 하면은 이 3만 원 아래서만 그냥 모아가시면 된다라고 했죠. 어떻게 됐습니까? 3만 원 회복되자마자 원사이드하게 우상향 하더니 관세 영향력 때문에 조금 밀린 거 외에는
그냥 위로만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관세 영향 때문에 내려왔어도 플러스권이죠. 어떻게 됩니까? 지금 169.45% 멋진 수익률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를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죽지 않은 종목이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앞으로도 기대가 많이 된다라는 것도 계속 얘기가 들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완성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보시면은 미래 성장주, 그리고 정책 관련주,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도 나와서 그로에게 의료 상담을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얘기도 하고 있죠. 의료 AI 쪽 나오고, 바이오 쪽은 인구 고령화 시대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한테 건강에 관련돼서는 이제 오래 사는 게, 누워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미용과 건강에 대해서 챙길 수밖에 없는 시대라는 거 모두가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계좌도 같이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회적 현상과 그리고 기업과 내 계좌가 동반 성장하는 아주 좋은 이슈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투자하신다라고 하면 너무나도 편안하게 내 계좌를 불려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종목은 뭐예요? 주도주 계열이겠죠. 누가 봐도 하나그룹은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기업 아니겠습니까? 제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관점, 그리고 하나 오션에 대한 관점, 하나 시스템에 대한 관점 다 저점 매수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급등 전에 다 포착해드렸던 거 종목별로 타이밍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하나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이렇게 올라갔다가 쉬는 구간이 나왔어요. 왜냐? 우리는 이 구간에서 다른 종목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루닛이나 이런 종목들이 뭐 100%씩 올라가는데 굳이 이제 지수가 좀 안 좋을 수 있고 미국에 대해서 이제 흔들기가 나올 수도 있는 구간에서 이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를 먼저 매매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미리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교육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별주를 먼저 보고 미국의 대선 끝나고 좀 안정화가 된 다음에 올해는, 그리고 작년 연말에 좀 조정받은 구간에는 여러분들이 대형주를 다시 매매해도 됩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 시스템 12월 가까이 되니까 이제는 한 차례 급등한 다음에 수급이 들어온 게 확인이 됐죠. 지금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요? 작년 하반기까지만 해도 메말라 있던 거래대금이 터지기 시작하잖아요. 11월 되니까. 요거 확인한 다음에 휴식 구간까지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기다렸다 들어간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22,500원 이하까지 내려오면 좋다. 25,000원 아래면 관심, 22,500원 이하면 너무 좋다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2만 원 아래까지 내려오길 바랬는데 그건 좀 욕심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였죠. 그래서 22,500원 이하면 아주 좋은 가격입니다라고도 이 신대가 시간에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때요? 조금 더 내려가긴 했어요. 제가 원하는 2만 원 가격까지 진짜로 가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때요? 100% 이상의 상승률이 나오고 지금도 실적이 좋아서 오늘까지도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에요. 실제로 기존 고점을 돌파해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또 불을 뿜기 직전인 상황, 그리고 쉬었다 가도 좋고 그냥 가도 좋은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너무나도 좋은 구간이라는 거죠. 상식적인 종목들, 그리고 주도 섹터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거예요. 눌렸을 때,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왔을 때. 조금 전에 보셨던 게 하나 오션 같은 경우도 트럼프가 이제 축하한다라고 전화를 메시지를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조선 따봉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이후에 휴식 구간에서 제가 포착할 수 있게 해드린 것과 같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도주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너무나도 편안합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주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이제는 전력 반도체 쪽, 전기 때문에 지금 뭐 전압이나 이런 초고압 뭐 배전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변압기 쪽 너무 좋다, 배전반 쪽 너무 좋다, 전선도 같이 좋다, 그래서 전력이 더 필요해서 SMR 좋다, 계속 얘기 나오고 있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반도체 자체에서도 저전력 반도체나 이런 부분을 글로벌 시장에서 원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퀄컴과 미디어텍이 인증을 한 저전력 반도체 기업, 제주반도체, 앞으로는 시장에서 많이 원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됐습니까? 이 종목 또한 과도하게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000원 이하면은 너무나도 싸고 좋은 구간입니다. 밀릴 때마다 모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 종목 또한 10,000원을 회복될 때 매수하면은 속도는 빨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밀릴 때마다 매수할 수 있는 구간으로 해서 여러분들 이 9,000원 아래 구간에서도 볼 수 있게끔 여러분들 교육을 해드렸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 종목이 결국에는 10,000원을 회복하면서부터
만 원의 경계감 갔다가 만 원 회복하면서부터 상한가 수준으로 들어가서 날아가 버리죠. 138% 놀라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종목들이 다 여러분들이 이 늦은 밤까지 공부하신 이 신대가 시간에 나온 종목들입니다. 이 이외에도 100% 이상 종목들 너무나도 많아요. 100%에 육박하는 종목들도 너무나도 많고요. 그런데 이 종목들은 제가 오늘 강의 내용에 딱 적합한 종목들이라서 대표적으로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의 자료 뭐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드렸듯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뭐 샵 3772 이쪽으로 문자 보내셔도 링크 다 보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입장하셔가지고 교육방에서 이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대응 전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루닉 같은 경우 돌파돼 있는 것으로 차트는 보이는데 거래대금이나 이런 부분을 분석해서 여러분들 매도하시는 게 유리합니다라고 제가 개 의견을 드리지 않습니까? 오셔가지고 그런 매도 의견을 보시라는 거예요. 다들 매도가 어렵습니다라고 하지 마시고 오셔가지고 함께 이게 진짜 매도 타이밍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이 왜 정책주에 해당이 될 수 있는지, 왜 주도주에 해당이 될 수 있는지, 왜 낙폭과대주에 해당이 될 수 있는지, 왜 개별주에 해당될 수 있는지, 그리고 급등 전에 포착을 해야지 멋진 수익률을 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제가 트레이딩 짧게 치고 빠지는 종목들 구분해드리고 급등 전에 포착해서 조금 들고 가면은 멋진 수익률 나는 종목들 구분해드리죠.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구분할 수 있어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장 너무나도 편하게 갈 수 있다라는 거. 여기에 오셔서 매도 타이밍이나 이런 부분 제가 관점 제시해드리는 거 같이 보면서 공부하시면은 너무 편안한 시장이에요. 지금 내년까지는 계속 이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늦었다가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라고 하죠. 아직 안 늦었습니다. 관세 때문에 내려가서 지금 싸게 나와 있는 종목들도 너무 많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장에 다이아몬드 원석들이 작년 말에 굴러다닙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원석들이 흙에 파묻혀 있었다라고 하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지상으로 와서 약간씩 반짝이는 게 비스에 반사돼서 보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조금 더 확률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작년에는 제가 말씀드릴 때 저게 정말로 루닛이 움직이겠어? 지금 미국 대선 앞인데 트럼프 트레이드, 해리스 트레이드 해야지 저게 되겠냐라고 하셨던 분들 다들 경악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관세 때문에 이 종목들이 움직이겠어? 라고 하셨던 분들 이렇게까지 멋지게 움직이는 거 다들 눈으로 확인하고 경악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장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은 절대 안 돼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주식하시면은 내 계좌가 망가집니다. 왜냐하면 정말 아닌 종목들을 가져가게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시장에서 핵심이 되는 제가 4가지 방법 알려드렸죠. 낙폭과대주, 개별주, 주도주, 정책주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이쪽만 집중하실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실적이 좋아지는 실적이 적자였다가 특히나 턴어라운드 되는 이런 종목들만 보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미래가 이미 준비되어 있는 분들인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미래를 준비해야겠죠, 우리는. 그래서 공략주 제가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주입니다. 여러분들 필옵틱스. 여러분들 이제 한 4개월 전에 CES가 있었는데 거기서 가장 유명한 말이 뭐냐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막 드실 텐데 그 중에서 한국에서 정말 유명했던 말은 방금 팔고 왔다 아닌가 싶습니다. 자, 최태원 회장이 젠슨왕 이제 CEO하고 엔비디아 CEO하고 미팅한 이후에 나와가지고 유리기판 얘기 많이 물어볼 때 방금 팔고 왔다라고 해서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죠. 물론 정말로 팔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좋은 대화가 오갔다라는 거예요. 우리 HBM 쪽에서 블랙엘이나 이런 제품들이 뭐 예약이 풀로 다 꽉 차 있어가지고 고객사한테 공급을 해야 되는데 공급했더니 발열량 때문에 다시 반려돼가지고 우리 기존 제품으로 주면 안 되냐라고 빅테크 기업들에서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열량을 잡기 위해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유리기판 쪽에 관심이 많다라는 것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중에 대장주가 바로 필옵틱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장비 쪽에서 역량을 갖추고 있고 글로벌 이제 고객사들한테 샘플도 이미 공개를 하고 있어요. 테스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타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구간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종가부터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차례 급등한 다음에 지금 바닥권까지 내려와 있고 3만 원은 이탈하면 회복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구간 36,000원 이하에서만 보시면 되고 33,000원 아래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종가부터 해서 33,000원 아래 구간 너무나도 좋은 구간이 아닌가 싶고요.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목표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같이 보실 수가 있죠. 해서 목표가도 위에 48,000원 제가 선 다 그어드렸습니다. 6,000원 단위로 저항을 만들고 있는데 48,000원 도달하면 여러분들 1차 목표가다 생각하시고 이 구간도 중장기적으로는 그냥 지나가는 구간이에요. 이거 단위가 바뀌어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뭐 2배 이상은 그냥 가는 종목이고 얼마까지 가느냐는 유리판이 어느 정도로 빠르게 상용화가 되느냐가 관건이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3만 원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 정도 한번 하시고 3만 원 회복될 때 다시 보면은 아주 안전한 기업입니다. 자, 다음은 바이오주, 우리 개별주 하나 봐야겠죠. 그래서 리가켄 바이오, 조금 전에 ABL 바이오 설명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제 컨트롤 이 플랫폼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라이선스 아웃도 계속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기대감이 굉장히 큰 기업이다라는 거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도 이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우시바이오 쪽하고도 좀 얘기가 오가는 이런 기업이다 보니까 글로벌 뭐 최고의 이제 생산 할 수 있는 이런 CDMO 기업들하고도 이제 함께 하고 있다라는 측면, 이 기업이 기대감을 받고 있는 그 레벨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오늘 종가 정도면은 너무나도 싼 구간이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박스권으로 보더라도 이탈하면 회복되는 구간이 바로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10만 원까지 눌려 있는 구간에서 보시면 되고 거래대금만 한 번 실리면 이거 12만 5천 원 그냥 넘어가는 구간이고 어디까지 날아가느냐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 종목은 한번 수급이 붙기 시작하면 꺾일 때까지 들고 가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굉장히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개별주 같은 경우는 이슈 한번 터지면은 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계속 움직이는 거 많이 보실 겁니다. 그래서 1차 목표치는 제가 15만 원으로 드렸는데요. 이 15만 원 가면은 이제 제가 또 올려드릴 겁니다. 저희 교육방에 15만 원 구간인데 거래대금 좋습니다. 이거는 좀 더 들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거래대금이 부족하니까 뭐 절반이라도 매도 일부라도 좀 줄이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을 제가 올려드려요. 그래서 매도 타이밍이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도 걱정 하나도 안 하고 여러분들이 이 포트폴리오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니까 같이 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도 AS 어디서 받는다라고 했죠? 제가 교육방 알려드린다라고 했으니까 전체 화면을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남은 교육도 교육자료 받아가지고 같이 보면서 교육 받으시면 아마 교육 효과가 3배로 업이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 가격이랑도 다 올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서 교육자료 다운받고 남은 포트폴리오까지 완성해 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올해 진짜로 좋은 기회에 다시 한번 온 거니까 이 모든 혜택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낙폭과대주 개별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섹터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방금 전에도 결과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낙폭과대주가 좋은 거는요. 여러분들이 좀 기다릴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비자발적으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시겠지만 나는 정말로 장기적으로 보고 제 주변에도 나는 한 10년, 20년 이렇게 들고 가고 싶다. 앞으로는 이제 인구 고령화 시대가 돼서 120세 세대, 뭐 150세 세대 그리고 이제 명 교수님들이 이제 강의하시는 내용 중에 제목 중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 이런 강의 제목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주변 사람들도 많이들 이제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아, 주식이라도 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어느 정도는 꾸준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기술을 갖춰놔야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낙폭과대주 그리고 앞으로 좋아지는 섹터인데 지금 잠깐 쉬어가는 이런 뭐 전기차 쪽에 뭐 캐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겨낼 수 있는 sek터를 좀 보고 싶다라고도 많이들 저한테도 질문을 하고 합니다. 주변인들이니까 이렇게 어떤 섹터를 보면 되겠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대화를 하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을 같이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나는 너무 바빠가지고 주식할 시간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월급을 가지고 매년 이렇게 매월 모아서 조금씩 모아서 앞으로 좀 크게 만들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돈을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좀 중장기적으로 난 여윳돈이 있어서 이제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딱 좋은 게 낙폭과대주인 것 같습니다. 개별주는 이슈가 있는 쪽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쪽은 비중을 조금 작게 들고 가시는 게 좀 좋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만 알고 가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은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도 이 종목이 분명히 너무 좋은 종목이라서 우리가 이제 AI 소프트웨어 중에서 이제 3억 다운로드를 기록한 이제 이 캔디 카메라 같은 경우가 유료화가 되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분을 보유한 고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플을 다운받는 이런 개인 분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개인하고만 이제 거래를 하느냐라고 봤더니 SK 쉴더스 같은 고객 관리의 어시스턴트 같은 이런 프로그램까지도 이런 B2B로도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한 차례 올라갔다가 쉬고 있는 구간에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됩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쉬고 있는 구간에 여러분들이 8,000원대에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종목이 최근에 정책까지 딱 붙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정책 말씀은 안 드렸어요, 제가. 어떻게 뭐 정책에 관련돼서 제가 예언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고 가시면 좋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관세 때문에 살짝 흔들리는 듯 보였지만 어디로 갑니까? 바로 급등이 나오면서 117%. 이 종목 또한 신대가에서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린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바닥권에서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았다.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이 급등했다가 과도하게 밀려서 여러분들 조정 구간입니다. 이 섹터는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에서 뭐 현궁비공 등등 뭐 무기 하면은 그리고 레이더 시스템 하면은 요즘에는 무기가 다 정조준에서 이렇게 쓱 해서 각도를 계산해서 가긴 하지만 결국엔 근처 가서는 레이더를 통해서 유도탄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가장 고성능 센서 기술이 발달되어 있는 기업이 LIG 넥스원이다라고도 누누이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계속 이렇게 급등 이후에 급락, 급등 이후에 급락 이렇게 반복하니까 수급은 들어와 있는데 바닥권이란 말이에요. 저는 20만 원 초반대면은 너무 좋은 구간이라고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빠르게 내려와 있을 때 매수를 하시면은 너무 좋습니다. 이 종목이 바로 다이아몬드 원석이니까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됩니다라고도 설명을 드렸단 말이에요. 바로 올해 초에 있었던 일이죠. 어떻게 됩니까? 벌써 91%. 그리고 나서 아직도 위로 올라가려고 위쪽으로 뿜뿜하고 있죠. 오늘 윗골이 왜 달렸어요?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여러분들 장대 항목 나온 다음에 슈팅 나오는 것보다는 윗골이 달고 살짝 쉬었다가 눌림목에서 다시 한번 튀면은 숨고르기까지 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사람에 비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죠. 저도 이제 요즘에는 운동을 잘 못하고 있어서 체력이 많이 떨어졌는데 런닝을 한다거나 뭐 헬스장에 간다거나 해서 운동을 하면은 사람도 정말 힘들 때까지 운동하면은 그 상태에서 조금 더 하려다가 부상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주가도 정말 힘든 구간까지 왔는데 여기서 더 끌어올리려고 하면 주가도 부상이 있고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조정이 있고 눌림목이 있고 숨고르기가 나오는 거다. 지금 오늘 자체적으로
거래대금 터지면서 다 보여준 거예요. 숨고르기까지 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휴식 구간이 나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또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LIG 넥소.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게 오늘의 윗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낙폭도 과대했던 종목이고 실적주의이기도 하고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좋고 개별 이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별 이슈라고 하면 수주 계약이나 이런 부분, 뭐 바이오 쪽에서 라이선스 아웃처럼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수주 계약이 너무나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수주 잔고도 이렇게 쌓여 있고 안정적인 종목. 거기다가 유럽에서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아, 이제는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주국방력을 갖춰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이렇게 침략을 당하지 않는구나라고 인식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 종목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인벤티지랩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감사를 정말 많이 받는 종목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인벤티지랩. 자, 이 종목이 제가 비만 치료제, 저도 좀 관심이 생기는데 주사를 넣기는 좀 그렇고 경구용이나 패치제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면서 3월 13일 날 여러분들 제가 신대가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딱 이 자리에서 교육해드리고 이제 한 달 보름 지났습니다. 2달이 아직 안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15,000원 아래 너무나도 싸게 내려와 있는 낙폭과대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여기 있을 종목이 아닌데 지금 수급적으로 밀려 있으니까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보셔야 되고 15,000원 회복되면은 멋지게 움직인다라고 설명드렸죠. 300% 가까이 올랐습니다. 지금 299.31%예요. 그리고 오늘 거래 정지 당해 있는 상태입니다. 안 좋은 일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 오해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제도 낮에 말로 없는 시간에 가서 여러분 이 단기 급등으로 경고를 받은 종목은 경고에 지정돼 있는 종목들은 이제 급등 이후에 2거래일, D 플러스 2거래일, 하루 이틀 지났을 때 40% 이상 상승을 하면은 이거는 무조건 하루 거래 정지, 과열을 시키는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가격도 정확하게 말씀드려요. 55,550원을 넘어가서 안착을 하게 되면은 하루 거래 정지 당합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안 좋은 게 아니라 너무 좋아서 거래 정지 당한 거니까 편안하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숨고르기는 좀 필요하겠죠. 숨고르기 이후에 여러분들 또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나도 효자 종목인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들을 텐백으로 이끌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포트폴리오도 이제 완성해야 되는데 의료 AI 관련주 아까 그 루닛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4종목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루닛, 뷰노 가장 먼저 실적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종목들이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JLK와 딥노이드까지 이렇게 4종목만 보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종목은 더 좋아지는 종목 있으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후보 종목들이 있는데 이 4개가 탑픽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뷰노 지금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딥카스 지금 FDA 승인 받고 계속 진출을 해서 이제 해외 쪽으로도 나가는 기업이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 첫 번째 흑자 전환 기대감이 충분합니다. 지금 가격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7,000원대 감사합니다 하고 매수하시고 3만 원까지 1차 목표치 전 3만 원도 지나가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뷰노에 대해서 의심하기보다는 정말로 실적 턴어라운드 되는지까지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빠르면 2분기 실적 그리고 늦어도 올해 안에는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뷰노하고 루닛은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 완성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종목은 2차 전지주. 낙폭과대주 하면은 2차 전지주 제일 많이 떠올리실 거예요. 재생에너지, 2차 전지주 이런 관련된 쪽이 정말 많은데요. 이 2차 전지주 중에도 제가 대주전자재료 자주 말씀드리는 종목이에요. 단기적으로 올랐을 때는 이제 일부는 정리하고 하는데 이 종목이 언제부터 회자됐느냐? 2018년, 2019년 때부터입니다. 바로 테슬라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 당시에 배터리 데이를 이제 열었었죠. 그리고 나서 주행 거리가 너무 짧아서 전기차가 아직은 조금 무리인데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실리콘 음극재 첨가제다. 그리고 그의 가장 선두 주자에 있는 기업이 바로 대주전자 재료다라고 누누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미 10배거를 달성한 종목인데 이 종목이 달성하고 나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이아몬드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보시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캐즘에도 실적은 계속 좋아집니다. 작년에도 실적이 좋아졌고 올해는 또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내년에는 더 좋아질 거니까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종가 뭐 8만 원 초반 너무 좋고요. 일단 11만 원까지 보시고 저는 20만 원도 넘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냐라고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7,000원 이탈할 때만 리스크 관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포트폴리오 정말 좋은 타이밍에 너무 좋은 종목들이 딱
좋은 가격에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보시고 이 종목들 대응 전략 꼭 같이 가져가셔야겠죠. 저기 QR코드 마지막으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입장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매매 타이밍이나 혹은 중간중간 의견 드리는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올해부터 해서 내년까지 꼭 10배거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재선 돈줄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